저는 먼저 우리 안석준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또 멋진 프로젝트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발굴, 경쟁, 성장, 진화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엠넷과 TVN에서 이 소년24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이 소년24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자신 있으신가요, 대표님? 네,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드렸지만 진짜 디지털 미디어, 그러니까 한국의 가장 강점인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또 방송, 그리고 공연, 그리고 매니지먼트 모든 게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진짜 이게 소년24가 국가 대표급 한류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옆에 계신 신상화 콘서트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제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느꼈던 점이 방송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공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연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예, 공연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 9월 22일 날 명동의 신세계 대입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매사 빌딩 10층에 있는 상설공연장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1년 동안 팬들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위 멤버들이 뽑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시스템이라 더욱더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매력적인 이 소년들을 무려 1년 동안이나 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니까 저 또한 1년 안에 한번 그 공연장을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요. 자, 그럼 이장훈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조금 전에 49명의 퍼포먼스를 봤는데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근데 무려 5,500여 명의 지원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재능 있는 49명의 소년들을 선발하기까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 2달이라는 기간 동안요. 아까 안석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5,500명 정도의 지원자들이 모집을 했고요. 그 안에서 1차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서류 심사는 동영상이랑 녹음 음원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 그 중에서 한 500여 명 정도를 저희가 다시 뽑아서 그 안에서 다시 2차로 실물 오디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멤버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특별한 두 분도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신혜성, 이민우 씨는 소년 24의 단장이기도 하지만 또 라이브웍스 컴퍼니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속 아티스트로서 우리 소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 하셔서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민우 씨가 생각하는 소년 24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마음은 부모 같은 마음이고요. 그만큼 정말 이걸 소년 입사를 시작하면서 아끼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선 가장 멋있고 정말 잘생긴 그런 소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원석이었던 소년들의 모습에서 그 잠자리게 폭발하면서 보여줄 엄청난 그 실력 변화와 에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줄 드라마틱한 그런 전개, 네, 그런 전개가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자신합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신혜성 씨, 이민우 씨가 소년들을 보면 자식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네. 신혜성 씨는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도 자식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소년 24가 정말 다각적인 매력을 갖춰야 한다고 들었는데 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 좋을까요? 일단 소년들의 개개인적인 그런 실력도 물론 중요로 하겠지만, 아무래도 팀전이다 보니까 어떤 팀을 그들이 이뤘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개인적으로 막 욕심을 부린다기보다 뭔가 팀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자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아마 두 분이 계시다는 게 우리 소년들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엠넷 오강석 CP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년 24 6월 18일 토요일 밤 11시 30분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소년 24만의 특별한 관전 포인트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엠넷 오광석입니다. 일단 기사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소년24의 가장 큰 특징은
개개인의 역량을 보는 개개인 개별전이 아니고 유닛 서바이벌이 가장 큰 차별화가 되겠는데요. 이 유닛 서바이벌을 기획하게 된 거는 일단 저희가 1년 동안 365일 그 상설 공연을 하게 될 24명의 소년들을 뽑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 많은 수여서 시청자들이 집중하기에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 친구들이 1년 동안 365일 그 상설 공연을 하면서 서로 같이 단합하고 협동해서 팀워크를 이뤄가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유닛 서바이벌로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일단 뭐 지금 저희가 뽑은 49명 친구들 중에서 되게 그 백지나 도화지 같은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어떤 그림과 어떤 색을 입히냐에 따라서 되게 좋은 뭐 한류 스타 또 아이돌 스타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누가 잘하나를 보기보다는 어떤 친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년24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부터 먼저 드릴까요? 네, 저 그 헤럴드 경제 서명기 기자라고 합니다. 그 소년24라는 게요, 그 조금 전에 국가대표 그 그룹으로 손색이 없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 개인보다는 그 팀, 유닛 이런 쪽 서바이벌이에요. 이런 게 이제 포인트 같거든요. 몇 가지 더 있겠지만, 근데 지금 기존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다 성공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방송으로도 좀 이렇게 반응이 좋아야 될 것 같고, 프로듀스 101처럼 큰 반응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4명이 공연을 1년 동안 하면은 그 공연에도 좀 뜨거운 그 참여도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방송이 잘 되는 거는 1년간 라이브 공연이 잘 되는데 어떻게 필요 조건 같은 성격을 가질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신혜성 씨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팀전이기 때문에 팀전이 어떻게를 보겠다. 그러면 팀전을 보게 되면은 뭐가 좋아지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 프로그램의 어떤 심사 기준이나, 여기서 사실은 어느 정도 성격은 아이덴티티는 드러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여기서 반 정도 추려내는 것 같거든요. 49명에서 24명이 된다면, 그러면 팀전을 통해서 보는 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인피니트보다 군무를 더 잘 추게 된다든가, 뭐 아니면 좀 다른 뭐 어떤 좀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게 가지 그냥 어떤 그 한국을 대표할 만한 이런 콘텐츠다는 그런 걸 적어도 붙이려면 그런 좀 말하자면 그 뭐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뭐가 뭐 우월한 게 아니라 뭐가 달라지고 뭐 이런 좀 특징이 뭔지를 조금 그 심사 기준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결과치가 좀 어떤 걸 바라보고 계신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대답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오광수 CP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소년24 프로그램을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 소년들이 추후에 뽑혀서 1년 365일 라이브 공연, 상설 공연을 가지면서 실전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개개인별로 24명을 뽑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들의 집중도,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응원하는 그럴 만한 숫자가 그러니까 24명이 너무 많은 숫자여서, 그러면 어차피 이 친구들이 추후에 같이 공연도 하고 추후에 유닛으로 활동을, 그러니까 어차피 아이돌 그룹들이 개인전이 아니고 다 유닛들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조화롭게 잘 돼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협동심, 단합심을 좀 극대화시키고 보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던 친구들이 어떻게 서로 화합하고 단합해 나가면서 좋은 어떤 한류 스타의 발전할 수 있는 스타의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을까 뭐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닛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 경연을 하는 걸로 기획을 했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기자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N스타 금빛나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좀 답변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좀 케이블 오디션 출신 가수들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출연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는데, 바로 이전에 프로듀스 101 출신 가수 아이오아이도 지금 지상파 출연하는 것에서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소년24 역시도 똑같이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 어찌됐건 활동을 할 텐데, 지금 가장 큰 지상파 진출에 대한 벽은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어찌됐건 이 소년24도 그 시청자들이 뽑는 아이돌 그룹인 것 같은데, 과연 얼마 정도의 시청자가 참여를 하는지, 플러스 원어원처럼 완벽하게 지금 시청자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CJ ENM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해 주실까요? 네, 일단 그 지상파 방송 출연권에 대한 답변은요. 저희 소년24 그 최종적으로 멤버가 소년 24명이 탄생이 돼서 소년24 공연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이게 방송 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방송으로 데뷔를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의 공연을 통해서 데뷔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소년24 멤버들과 방송 출연권은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심사 기준에 관련된 거는 오광석 CP님께서 말씀을 좀. 네, 아무래도 시청자들의 참여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로서는 시청자보다는 현장에서 오신 관객들 분들을 통해서 일단 심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이게 공정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인기 투표나 이런 걸로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 평가단이나 전문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네,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조금 더 진보된 프로그램으로 발전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기자님 질문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넘겨주실까요?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비지엔터 이은호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신성호 본부장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 장르의 콘텐츠가 결합된 공연물을 기획 중이시라고 했는데, 사실 그 공연 자체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년 동안 공연이 지속이 되려면 이렇게 장기간의 관심을 끌어오는 게 중요할 텐데, 이 연습생들의 인기에 좀 기대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연 자체의 인기에 기대려고 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상설 공연을 하고 아까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그 공연 브랜드로 자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좀, 많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지금 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연장 안에 그 모든 관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자원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인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을 좀 많이 이끌 수 있는 그 메카의 공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광객들도 볼 수 있는 어플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좀 너무 짧게 제가 설명드려서 공연에 대해서 내용을 못 드렸지만은 일단 공연에 대한 공간적 배경은 미래사회에 대한 소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우정과 사랑을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씀 주셨던 게 뭐였죠? 일단은 그 저희 플랜이 그 24명이 선발된 다음에 상설 공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대에 서는 걸 온스테이지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서는 온스테이지 인원은 12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12명 인원은 무슨 활동을 하게 되면 일반 아이돌처럼 그 새로운 싱글 활동과 각종 행사 그리고 홍보 생활들을 주기적으로 뽑게 되고요. 그 12명들은 팬들에 의해서 공연조와 활동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또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지속적인 소녀24의 지지와 또 인기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면서 본 공연이 1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수준 높은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또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국가대표 신한류 콘텐츠를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핌 양진영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멤버를 뽑는 거에 대해서 그 시청자 참여를 이제 프로듀스처럼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유닛 그 경쟁을 또 강조를 하셨잖아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투표가 유닛을 기준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건지 개개인의 투표가 들어가는 건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요. 방금 공연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1년 동안 24명의 소년들이 뭐 활동조 아니면 공연조 이렇게 유닛이 나눠진다고 하셨는데 그 유닛이 공연을 1년 동안 하는 동안에 이제 신곡도 나오고 공연을 이끌어갈 어떤 콘텐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콘텐츠 발매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방송에서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CP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기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이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프로그램의 시작은 이 49명 중에 이 7팀의 유닛의 리더가 될 리더 선발전을 일단 할 겁니다. 그래서 7명의 리더가 뽑히면 그 7명의 리더를 중심으로 7명의 7팀의 유닛이 결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닛전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경쟁을 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점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닛에 대한 점수는 있고요. 개별적으로 뭐 49명을 1위부터 49위로 저희가 하는 건 없고 오로지 유닛으로만 저희들이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네, 신상화 콘서트 본부장님. 예, 이 아이돌이라는 게 일반 보컬리스트나 그처럼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게 되게 복잡한 이게 경우가 들어가는데 일단 보컬이 강점인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무용을 잘하는 강점이 있는 친구가 있고 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상설 공연 들어가게 되면 지속적인 팬들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공연장에서도. 그러면은 탑에 있는 4명의 친구가 자기가 다시 이끌 자기의 유닛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연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랩도 해야 되고 안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가 맞는 팀들을 다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1번을 A, 2번을 B라고 보자면 A, B, C, D 이렇게 4개의 유닛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인기조가 제일 많았던 A하고 C를 공연장에 있는 공연 유형이 된다면 나머지 B, D는 그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게 다시 번갈아 가면서 공연과 활동 이걸 아주 빈번하게 교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표는 3개월 단위로 쿼터를 통해서 싱글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인기도를 조사해서 다시 조합을 하게 되는 그런 체제를 갖게 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가운데 기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일간스포츠 황미영 기자인데요. 보통 아이돌들이 국내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고 해외 진출을 하는 것과 달리 소년24는 좀 처음부터 한류를 동시에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랜 기간이었고 비용도 250억 투자했다고 한 만큼 좀 한류돌이 될 구체적인 플랜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한류돌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여쭤보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슈퍼스타K나 많은 오디션을 보시면 일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선정된 아티스트는 사실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디지털 미디어를 대해서 선정된 부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전 마케팅의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돌 기타 기획사의 아이돌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스타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트레이닝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히 이게 그 비공개된 밀폐된 장소에서 오랫동안 트레이닝 받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무대외에서 많은 팬들을 형성해 가면서 실전 무대에서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그 습득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 1년의 공연이라는 트레이닝 시스템에 거치고 나면 거기서 다시 재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트레이닝 실력을 갖춘 입장에서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그 팬덤까지 형성된 상태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그 이때까지의 일반적인 아이돌 육성과 발굴과 육성과 그다음에 데뷔하는 부분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부분이 잘못 생각하면 최종 선발되는 6명의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포커싱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봐야 되는 부분은 약간 이 전체 시스템, 이 전체 통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통이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디지털 미디어, 그다음 방송, 공연, 매니지먼트라는 모든 것이 복합된 형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저희들이 수출하는 부분도 이때까지 한류라면은 한국에서 육성된 아이돌이 해외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콘서트 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전체 시스템 자체를 해외에 진출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프로젝트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엠넷이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또 많은 스타들을 배출시킨 만큼 새로운 포맷을 통해서 또 어떤 스타가 배출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영 기자고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24명까지 추려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탈락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관리 측면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6인조로 된 4개의 유닛이 3개월 단위로 이제 방송 활동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는데, 공연조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방송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보다는 조금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 공백이 어떻게 보면은 각 유닛별로 치면 공백이 굉장히 길어지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조금 팬들과의 조금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것들이 공연 외에 어떤 거를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상설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익 부분도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공연장을 이제 유지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상설 공연의 티켓 비용이라던가 그런 게 어느 정도로 책정될 예정인지 궁금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이 소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활용이 될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아까 좀 전에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그 탈락자들에 대한 그런 대우 질문하셨죠? 저희가 지금 총 49명이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24명이 탄생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한 서바이벌 같아요. 그 중에 거의 50% 정도는 선발이 되고, 50% 정도인 25명은 탈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게 냉정한 서바이벌 경쟁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100% 구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 프로그램이 정확히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친구들 25명과 정확한 개별 면담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CJENM은 국내 한 100여 개 기획사와 지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다리를 놔줄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유닛 말씀하셨잖아요. 12인조 저희가 24명이 공연장에서 24명이 전부 다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심상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명이 교대로 공연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명은 공연만 하고 12명은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교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방송에 데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명은 계속 공연을 하게 되고 12명은 프로모션 활동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쉽고요. 계속 교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팀은 계속 공연만 하게 되고 어떤 팀은 계속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또 뭐 물어보셨죠? 네, 그 공연에 대해서 공연비 같은 게 책정이 돼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일단은 공연 티켓 가격은 뭐 여기서 액수를 노출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그렇게 생각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가격으로 책정이 될 것 같고요. 좀 이게 다회 관람이 사실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할인 정책을 해서 쉽게 더 공연을 또 접촉할 수 있게 팬들한테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수익이 발생되면 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장기 공연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수익률이 나오는 게 시점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자님들도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 아이돌의 시스템은 맨 처음에 제작비를 산정하고 나서 BEP가 맞는 상태에서 이제 지급들을 수익배분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계약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상설 공연을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좀 하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아예 일정료의 출연료를 지급을 하기로 했고요. 만약 이분 포인트가 나와서 수익이 나오게 되면 일부분의 행사비와 합산을 해서 인센티브를 좀 지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부터 아무 대가 없이 공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첫 달서부터 저희의 일정 급여가 나가게 되고 연말 결산을 통해서 수익의 일부분을 인센티브로 좀 지급하는. 그러니까 첫 회차 아이들이 대부분이 좀 지급을 못 받거나 오히려 본인의 제작비의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나쁜 구조는 좀 제거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또 신혜성 이민우 씨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자식 같은 마음으로 이 소년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년 24에서는 두 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현존하는 지금 또 아이돌 그룹 신화의 mem버고, 그리고 신화를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말 그대로 저희의 노하우를 지금 새로 생긴 이 소년 24의 유닛들한테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녹이면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습득하면서 그런 팀들을 잘 나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이끌어주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책임감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도 좀 쉽고 간단하게 뭐 팀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실력은 하루빨리 알려준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에 있어서는 또 마스터 분들이 있어요. 네, 3명의 마스터 분들이 또 합류를 하셔가지고 실력 부분에 있어서도 향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신혜성 씨, 아까 이 소년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긴장된 모습으로 오늘 첫 인사를 드렸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우리 소년들에게 특별히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일단 아까 친구들이 처음에 무대하기 전에 이제 등장을 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또 이 친구들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을까 하는 또 생각도 했는데, 딱 저희 데뷔했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또 이제 끝나고 나면 또 공연까지 해야 될 여정들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안에 이 친구들이 실력도 많이 발전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꼭 우리 소년들이 많은 사랑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소년 24에서 두 분의 활약도 굉장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인데요. 저 방송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아무래도 방송이 시작이 되면 멤버별, 유닛별 또 팬덤이 생길 거고, 또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불량 싸움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뭐 매번 나오는 게 악마의 논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듀스 101 하시면서 뭐 이런 대비책이나 보완책 같은 걸 마련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하시면서 나올 수 있는 잡음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 마련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박 프로그램과 저희 프로그램을 비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부담감도 되게 크네요. 예, 그래서 프로듀스 101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팬덤이 형성되고 하는 부분은 물리적으로 저희가 진짜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어떤 팬덤 형성으로 인한 어떤 편향된 어떤 공정성이 훼손된 어떤 점수 반영이나 평가 반영이 안 되게 하게끔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뭐 전문가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평가, 그 다음에 때로는 저희 지금 3분의 마스터분들 계신데 이 마스터분들이 또 계속 중간중간 트레이닝 해주시고 중간 점검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어떤 평가를 통합해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게 최대한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기자님들이 소년 24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질문을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도 아까 계셨죠? 그리고 아까 기자님께서 그 공연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때 신곡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네. 대답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이제 방송 끝나고 1년 동안 이루어질 공연에서 그 친구들이 공연을 할 때 어떤 카바곡 위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거의 100% 신곡으로 공연을 할 예정이니까요. 어떤 그런 공연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까 질문 있으셨던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갖고 네, 계시는데요? 네, 더 팩트 윤소희 기자인데요. 이 공연 개요를 보니까 월요일만 휴관하고 주말에는 또 2회 공연하는 식으로 1년을 진행하게 되면 또 굉장히 회차도 많을 뿐더러 데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을 끌어가는 게 한계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좀 방송사 차원에서는 계속 방송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비춰주거나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IOI가 프로듀스 101이 끝나고 데뷔까지 모습을 그리는 뭐 짧았지만 스탠바이 IOI 그런 걸 했다면 스피노프 형식으로 뭐 공연 실황 중계라던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민우 씨한테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댄싱 라인 때 김홍인 군을 또 마스터로서 어떻게 보면 돌보셨는데 이번에 몇 년 후에 봤으니까 성장한 것도 있고 좀 애틋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스피노프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기간 공연을 하게 되지만, 아까 제가 공연 러닝타임을 좀 말씀을 안 드렸군요. 제가 일단 공연물은 90분에서 100분물, 1시간 반 정도를 러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넘버는 그렇게 될 경우에 16개의 넘버 정도가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장기간 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체력 그리고 정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을 24명이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12명씩 온 스테이지를 만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스피노프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이건 추후에 저희 아이들의 활동되는 모습하고 그리고 방송하고 이거는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스피노프에 대한 방송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반응이 좋다면 한번 이건 좀 협의를 해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민우 씨. 네, 그리고 댄싱라인 시즌 1에서 인연을 맺었던 김홍인 씨. 김홍인 씨가 사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내면서 굉장히 무대에서 열정을 담아내면서 춤을 췄어요. 그런 춤을 추던 아이가 인연을 맺게 되면서 사실 저 또한 그런 거에 굉장히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자기 꿈을 위해서 저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열정을 주는 아이고, 그리고 또 이 춤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다지만 김홍희 씨가 이제 이 아이돌 그룹의 어떤 꿈을 또 키워가면서 가수의 꿈을 키워가면서 또 이 소녀의 입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에너지가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홍희 씨는
뭘 해도 정말 잘 해내는 그런 친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 뿐이고 김홍인 씨 화이팅입니다. 네, 사랑한다 홍인아. 네, 애정이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또 아까 저쪽 좌측의 기자님께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네,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릴까요? 네, 경향신문 김지원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자 친구들이 대부분 다 다른 소속사에 있는 이제 아이돌 지원 연습생들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6명이 이제 데뷔를 하는 게 뭐 어떻게 이것도 101 그 IOI 친구들처럼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단기 프로젝트 그룹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정식 데뷔를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49명은 물론 한때는 어떤 소속사의 연습생으로 계약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에 지금 출발을 같이 하면서 지금은 전혀 다른 회사하고는 계약되어 있는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 라이브웍스 컴퍼니에서 이 49명 친구들에 대한 아직 데뷔는 안 했지만 전반적인 관리를 전부 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9명의 친구들이 24명이 되게 되면 여기 있는 CJ ENM과 전속 계약을 따로 맺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속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1년 동안 공연을 진행하게 되고 그 안에서 아직 확정은 안 났지만은 지금 한 6명으로 예상되는 아이돌 그룹이 본격적인 메이저 데뷔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떤 단기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냥 그 가수가 정식으로 데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활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기자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센의 박현민 기자입니다. 지금 보면요, 차별화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공연을 라이브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의 AKB48하고 사실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한국판 남자 버전 AKB48이라는 그 오해나 이런 편견을 갖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태생적 한계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이 나는데 지금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소속사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상파를 견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CJ ENM 음악 부분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더 이상 지상파에서 오히려 더 견제가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럼 지상파 프로그램 출연을 배제하고서라도 공연만으로라도 이게 그렇게 인기를 얻는 게 가능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뒤에 질문 주신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같이 지금 49명 부분은 지금 24명이 선정이 되면 CJ ENM과 2년간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로 지금 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선정된 사람 입장에서는, 연습생 입장에서는 기존에 데뷔하기 전까지 실제로 무대에서 좋은 경험도 가지고, 그리고 또 일반 아이돌 연습생인 경우는 거기에 대한 지불을 돈을 못 받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공연 출연료 형태로, 그러니까 월급 형태로 계속 이제 돈도 지급을 하면서 계약을 할 예정이고, 거기서 이제 최종 선정되는 6위는 CJ ENM과 전속 아티스트 계약을 맺어서 이제 아이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국 출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슈퍼스타 K나 그다음에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딱 방송으로 선정이 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약간 방송사와 방송사 간에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이게 방송으로 선정되고 그다음에 공연이라는 1년의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CJ ENM 지금 전속인 다비치나 SG 워너비나 로이킴이나 이런, 그다음에 저희들 서브 레이블들인 AOMG 아티스트나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레코드나 지상파에 출연을 전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KB48과 차이점은 우리 신상화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말씀하시고 또 대답하고 그러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남자하고 여자가 틀리다는 점이 있고요. 예, 그거는
그것보다 가장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보자면 저희는 성장 속도의 포인트를 좀 봤습니다. AKB48이 처음 데뷔해서 브랜드로 자리 잡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CJ ENM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방송과 공연 그리고 음악 같은 이런 모든 산업을 총망라하기 때문에 시스템적 우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성장의 속도를 좀 촉진시키는 법. AKB48은 맨 처음에 이런 성장에 대한 데뷔 과정을 이렇게 미디어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토탈 엔터테인먼트를 처음부터 추구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AKB48은 사실 일본 자국용 팬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거는 글로벌을 목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멤버들도 글로벌 멤버들을 뽑게 되었고 지금 현재 방송도 그 일본에 있는 엠넷 재팬 방송이라든지 TVN 아시아를 통해서 글로벌 방송을 애시당초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프로젝트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KB48 공연을 보셨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팬베이스의 공연입니다. 아시겠지만 그걸 계속 보시는 남자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이 계속 재관람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대중들이 봐도 정말 좋은 공연, 볼만한 공연을 만들어서 그 외국인들의 관광의 기본적인 그 공연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게 또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AK48의 제작 부분을 면밀히 보시면 굉장히 경제적인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투자보다는 가장 적절한 경제적인 소득을 위한 좀 공연을 하다 보니까 티켓 가격도 굉장히 좀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에서는 그거보다는 퀄리티에 더 중점을 주고 그리고 더 투자를 통해서 한국의 K-팝의 위상을 만들고 대표 상품이 되기 위하도록 저희 CJ가 말하는 올리언적인 정신,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K-팝의 대표 상품이 되도록 만드는 점, 이 점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참석자분들, 우리 기자님들께 끝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피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이 다 스폰지 같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가능성만 보고 뽑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녹화가 진행된 상황이지만 정말 빨리빨리 습득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도. 그래서 앞으로 시청자나 또 우리 기자분들이 프로그램에 임하실 때 누가 잘하나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아까 또 질문하셨던 부분에 마지막으로 조금 저 바람이 있다면, 저는 제가 괴로워도 괜찮으니까 이 친구들이 팬덤들이 많이 형성이 돼서 제가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상화 콘서트 부부장님. 예, 그 공연을 기획하고 이렇게 아이돌을 같이 하면서 좀 꿈을 다 갖게 됐거든요. 저희도 그 뉴욕에 가면은 브로드웨이의 그 유명한 뮤지컬을 보고 관광객들이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가면 서커스 솔리드의 그 퍼포먼스를 보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좀 K-팝을 통한 대표 상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자랑스럽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제작하면서도 공연 쪽에서도 많은 제작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 프로젝트 제작 기획에 걸맞지 창피하지 않도록 좋은 작품 되도록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석준 대표님. 예, 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는 권리 비즈니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게 뭐 중국 사람이 공연을 하든,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노래를 하든, 미국 사람이 연기를 하든, 실제로 권리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컨텐츠는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진짜 그 앞으로 소년 24라는 타이틀과 한국이 권리를 가진 상황에서 일본의 소년 24, 그 다음에 아시아의 소년 24,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뭐 미주나 유럽의 소년 24가 만들어져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한류 컨텐츠가 붐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컨텐츠의 현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민우 씨. 네, 소년24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소년24에서 정말 저희 신화처럼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돌이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소년24의 어떤 단장으로서 민우 씨와 함께
어떤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든든한 정말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뭐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저는 사실 지속적으로도 이 친구들에게 관심도 기울이고 계속적인 조언도 해줄 그런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있을 공연도 이 친구들이 정말 무사히 잘 치러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대표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많이 해주셨는데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여기 있는 기자분들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정말 이 아이돌을 꿈꾸는 정말 수많은 연습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 오디션을 보면서 그 친구들의 되게 이제 눈물겨운 사연들도 되게 많이 접했고 그리고 데뷔하자마자 그냥 사라지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고 저희는 이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이 정말 단순히 연예인으로서 데뷔가 아니라 직업으로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프로젝트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어려움이 많고 또 설명드리기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가 방송부터 시작해서 한 1년 동안 계속 펼쳐지게 되고 또 계속 이 프로젝트가 호응을 얻으면 앞으로 계속되게 될 텐데 여기 있는 기자분들이 좀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의 정성스러운 질문으로 뜨거웠던 공동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요. 수고해주신 여러분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년과 사랑에 빠질 시간. 이번 주 토요일 밤 11시 30분. 엠넷과 TVN에서 동시 방영되는 유닛 서바이벌 소년 24에 앞으로도 계속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작 발표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